오늘도 K증시의 주인공은 에코프로였습니다. 이유 없는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또 근거가 없지 않은 게 먼저 국내 요인으로는요. 삼성자산운용이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FN이라는 ETF를 신규 상장했는데요. 이게 바로 2차전지 필수 4대 소재라고 하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여기에만 집중 투자하는 그런 펀드거든요. 여기 비중 17%가 에코프로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해외 요인으로는 왜 월요일에는 테슬라 인도 대수가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주가가 고무가 됐다면은 오늘은 미국 전기 트럭 제조사 리비안의 2분기 인도 대수가 또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뛰어넘은 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가 테슬라 모델 Y의 경쟁 모델로 덴자 N7을 공개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웨이보에서 조회 건수 200만 건을 순식간에 돌파했다네요. 그래서 봤더니 디자인은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런 둥그스름하면서 세단과 SUV 중간 정도의 그런 모양인데 이게 제로백이 3초대래요. 거의 성능은 그러니까 스포츠카급이죠. 하여튼 그래서 중국이 이제 내수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전기차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야심을 드러냈다. 그럼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은 더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오늘 에코프로가 이틀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이런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참 정말 올해 초만 해도 10만 원 하던 에코프로 주식이 4월 달에 8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다시 전고점을 갈아치우더니 오늘은 마침내 100만 원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 10만 전자 얘기 나오던 그때의 어떤 패기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때 삼성전자도 결국 10만 원은 찍지를 못하고 96,800원에 사상 최고치 찍고 내려왔는데 과연 에코프로는 진짜 100만 원을 뚫고 그럼 에코프로 주식은 정말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레전드를 쓰게 될지 솔직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진짜 경이로운 지경입니다. 그 어떤 뭐 기존의 실적 가지고 PER 따지는 그런 펀더멘탈 분석 그리고 뭐 오너 리스크 또 기술적 분석으로 뭐 헤드앤숄더니 3탑 그러니까 이제 3봉 찍고 하락이니 이런 거 다 개무시하고 사상 최고치를 수시로 갈겨버립니다. 원래 증시격언에 시장은 무조건 옳다, 항상 옳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고평가고 과열이고 광기고 뭐고 지금 주가가 에코프로의 가치를 말해준다는 점에 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요새 그 빠떼리 아저씨가 까만 넥타이에 까만 양복을 입고 유튜브에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게 바로 이제 사망한 공매도 세력들한테 조문을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솔직히 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 주가는 몰라도 이 빠떼리 아저씨에 대한 팬덤은 솔직히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을 벌게 해줬잖아요. 그 어떤 아이돌도 트로트 가수도 이게 못했던 일인데 뭐 그건 예능이고 이거는 경제라고요? 그러면 3% 같은 데서 동학개미운동 이후 지금까지 소개했던 종목들 바스켓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샀으면 지금 돈 벌었겠습니까? 자, 이제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 휴장을 마치고 다시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썸머랠리가 조기에 시동에 걸렸지만 원래 줄라이 4th 이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때가 이제 썸머랠리도 시작점하고 맞물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시작된 만큼 증시에서 썸머랠리도 또 일찍 찾아왔고요. 저는 현재 이 썸머랠리도 초복, 중복, 말복 중에서 말복 정도에 해당한다고 예상을 하지만 이게 진짜 8월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글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 인디언 썸머랠리까지 간다? 그러면 진짜 이 기축통화국인 미국 기준금리가 5%가 넘는 이런 시기에 강세장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월가 하우스뷰 다 빗나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가도 같이 올라야 맞다는 새로운 경제 이론이 탄생하는 그런 역사적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미국 독립기념일 얘기 나온 김에 관련 통계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미국 7월 4일 요때를 전후로 주식시장의 퍼포먼스가 어땠느냐 여기에 대한 겁니다. 1950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독립기념일 전후 5거래일 총 10거래일 통계를 보면은 독립기념일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뉴욕 증시는 오늘 밤이 될 텐데 바로 이날이 상승폭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패턴을 보니까 독립기념일 전보다 후 5거래일 성적이 더 좋았네요. 자, 다음 오늘 외신을 보니까 폴 크루그먼 교수, 이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이분이 본인 컬럼에서 최근 고통지수는 하락하고 미국 경제가 예상과 달리 경기 침체 우려에서 마침내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공식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 모면했다고 선언을 했다는 게 이게 의미가 크죠. 여기다가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연준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최근 하락 추세가 약간 좀 경직이 됐지만 이번 여름 이 휴가 기간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연말인 12월 PCE 근원 물가지수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이번에 3.5%로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여름철 이 휴가철에 보통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인데 근원 물가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한다. 거기다가 폴 크루거먼이 미국 경기 침체 완전히 벗어났다고 발언까지 했다 이거죠. 또 여기다가 모간 스탠리의 세스 카펜터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 결과는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리고 미국의 이런 견조한 고용이 결국 경기 침체를 피해가게 만든 효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잘 버티니까 소비도 잘 유지가 되고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가 결국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결국 이거랑 맞물려서 미국 국채 금리가 독립기념일 이 휴일에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다음 FOMC가 7월 26일이니까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 금리 인상 확률이 현재 90%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연준 임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지난 6월 FOMC에서는 그냥 한번 건너뛴 거고 금리 인상이 절대 끝난 게 아니다. 이건데 그럼에도 미국 국채 금리가 추가 하락을 하는 거는 위험 자산 선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이런 또 의미도 있죠. 자, 오늘의 중국 소식은 이것도 결국은 2차 전지 테마로 또 귀결이 되는 이슈인데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용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직접 중국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도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특히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 중에 하나로 꼽히는 탄산 망간은 100% 중국산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 밖에도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황산 코발트는 중국산이 97%, 흑연도 80%대에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 자석도 86%가 중국산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그 히토류 요소수 사태를 겪었던 만큼 이번엔 또 이거 뭐냐, 이거 잘하냐, 소뚜껑이냐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럼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대체 생산 국가를 찾아낼 방도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 미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다가 괜히 우리가 유탄 맞으면은 미국이 IPEF나 이런 거 통해서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대신 터줄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건 또 제가 이제 2차 전지 테마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게 아니라 단적으로 이제 보면은 요즘 제일 많이 팔린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펀드만 봐도 이게 현재 규모가 1조 5천억에 육박하는 대형 펀드인데요. 구성 종목에 보면은 비중 1위가 에코프로, 다음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 에코프로 BM,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런 순서인데 여기 2차 전지 소재 공급망 관련 종목은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돈이 되는 그런 분야는 국가 간의 패권 싸움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기 전에 제레미 그랜섬이라고 월가 원로 투자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굳이 이제 비관론자까지는 아닌데 버블의 그런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지난 일본 부동산 버블부터 미국의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당시에도 부동산 폭락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경고를 했던 이력이 있어요. 또 2021년 코로나 버블 당시에도 곧 1차 폭락이 온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맞췄죠. 근데 이 양반이 오늘 비즈니스 인사이더하고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작년에 겨우 1차 버블 붕괴가 왔던 거고 코로나발 2차 버블이 꺼지는 시점이 곧 다가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70% 하락할 수가 있다고 구체적인 이 수치도 제시를 했는데 그 대신에 최근 이 AI 혁신이 의미가 있다. 이게 안 나타났다면 미국 증시 85%까지 하락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생성형 AI라는 이런 이 테마가 최근에 출현을 하면서 여기서 방어선이 구축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정말 그 경기 민감주 겸 경기 방어주 두 가지 역할 다 한다는 위대한 기업이라는 얘기도 또 되죠. 자, 이제 외국계 리포트를 볼 차례인데요. HSBC에서 휴가철을 맞이한 한국 소비 유통업종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정부의 가격 인하 압력이 이쪽 업종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대신에 탑픽 3개를 그래도 꼽으라면은
GS 리테일 목표가 4만 원, 다음 호텔 신라 요거는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세 번째가 KTNG 여기는 목표가 10만 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다음 이제 정부의 압박하면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은행업 쪽인데요. 여기 또 HSBC에서 이쪽 은행업 정도 투자 심리가 지장을 받고 있지만 최근 가계대출 반등으로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하면서 KB, 신한,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콜했습니다. 다음 모간 스탠리는 요즘 이제 일본 경제가 모처럼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증시에서 일본 경제 부활의 익스포저가 큰 아시아 기업들을 이제 꼽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창한 다국적 기업들이 막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1위가 도미노 피자. 아니 그렇다고 이제 피자가 우습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순위를 보면은 애플 하청 기업으로 유명한 폭스콘. 다음 이제 중국의 전기차 부품 제조사 아다요. 그리고 쭉 내려가니까 일본 경제 부활의 수혜가 될 아시아 기업 13위에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아 이렇게 정말 반가울 때가. 그 다음에 보면 18위에 우리 넷마블, 그리고 24위에 펄어비스, 이렇게 30개 기업 중에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3개 한국 기업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크레딧 스위스는 환율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 그리고 여기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AI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와가지고 원화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요. 그래서 3분기 원달러 예상 밴드를 1250원에서 1350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안정적이라고 뭐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7월 6일, 벌써 목요일이네요. 먼저 정부 일정은 한국과 아랍에미리츠 간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 뭐 사우디 테마주들 이런 게 증시의 주인공이죠. 다음 내일 보도자료 하나 나올 게 있는데 소형 E-모빌리티 지역 인프라 연계 협력 강화 요건데요. 소형 E-모빌리티는 뭐 전기 오토바이에서부터 1인승 그 작은 전기차 이런 거 전부 총망라 하는데 핵심은 충전 인프라죠. 다음 과기부가 내일 수소 분야 국가 전략기술 포럼을 개최합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조하는 이노 시뮬레이션이 내일 상장일이고 교보 스펙 14호도 내일 상장, 그리고 SK증권 스펙 9호는 내일부터 이틀간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내일 이벤트는 2023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하는데 여기 이제 구글, 엔비디아, 오픈 AI 등등 전 세계 AI 기업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내일부터 글로벌 베이비 페어를 코엑스에서 개최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예고편으로 꼽히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공개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더운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